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여기는 지금 인천입니다. 저는 인천 대공원에 나와 있고요. 지금 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제가 사실 인천 대공원은 처음인데요. 인천에 올 일이 그렇게 돼 있었지만 의외로 인천 대공원 올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산책도 좀 해보고 뭐 구경도 좀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1월달 초라서 단풍은 이제 많이 없어지는 시기인데 뭐 단풍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고 한번 구경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참고로 이제 인천 대공원에 있는 시설들, 뭐 예를 들어서 동물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까지 보고 갈 생각은 없고 그냥 한 바퀴 돌면서 공원 구경이나 좀 하다 갈까 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들 있잖아요. 영상 장비들을 한번 소개해드려 볼 건데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영상 중반 후반에서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초중반, 그러니까 앞쪽에는 이제 전반에는 그 인천대공원 산책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후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상 촬영 그런 장비들 한번 소개해드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반 쪽에는 이제 인천대공원이니까 여행 쪽을 보시려면 전반을 보시면 되고, 내가 장비를 좀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후반을 보시면 되고, 웬만하면 영상을 전부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네요. 더불어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촬영을 할 거기도 하고, 장비별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지도 궁금하실 테니까 인천대공원 촬영을 하면서 제가 상단에 이런 식으로 뿅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촬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기기로 촬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남겨 놓을 테니까, 아, 이 기기로 찍고 있구나, 이 기기로 촬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영상은 이번에는 제가 전부 4K 60프레임으로 제가 촬영을 할 거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영상, 제가 촬영하는 기기의 모든 영상은 4K 60프레임 촬영이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인천대공원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렛츠고! 네, 인천대공원의 주차장입니다. 아침 7시인데도 생각보다는 차가 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차비를 받는 것 같은데 아침 7시에 오니까 따로 뭐 게이트가 다 열려있고, 오늘 또 주말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차비를 따로 받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10시에 이제 동물원 등록 열리니까 그때 사람들이 몰리면 주차비를 받을지는 자세하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7시에는 받지 않는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말 같은 경우에 또 이제 10시 넘어서부터는 차 댈 때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의 끝물 같아요. 이제 아침이라서 좀 쌀쌀한데 단풍이 이제 좀 많이 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올해는 단풍 구경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인천대공원의 입구네요. 뭔가 좀 낡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그쵸? 도색을 다시 하면은 좀 달라 보일까 싶기도 한데, 뭐 이제 올드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요 입구로 딱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사람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아침에 다들 이렇게 운동하시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린공원의 개념도 좀 있는 곳인 것 같죠. 대공원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스포츠 운동을 즐기고 계십니다. 저는 운동이랑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산책 정도만 좀 하다 가죠. 원래 좀 시기만 잘 맞춰오면은 여기도 이제 단풍길이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무가 이미 앙상해. 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단풍이 얼마 되진 않는 것 같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뭔가 돌 조각 같은 거, 수석이라고 하나 이런 거를요? 이런 걸 또 전시해 놓은 장소가 입구 쪽에 있네요. 야, 여기 앞쪽에는 치킨집도 있고, 뭐 오픈 안 했지만 뭐 GS25 같은 편의점도 있고, 공원에서 뭘 취식할 때 여기서 취식을 하나봐요. 이쪽에 앞에 테이블 같은 것도 있고, 내부에서 이제 피크닉 같은 걸 즐길 수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치킨집이 있다는 건 또 일부 위치에서는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뭐 공원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항상 청결, 그리고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청소해 주시고 가시는 그런 매너는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수석 같은 거를 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돌이 되게 특이하구나 정도만 알지, 뭔가 대단히 감흥을 받거나 그런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해 보이긴 하고 그러네요. 네, 걷다 보니 그럴싸한 슬로건이 하나 보이네요. Always 인천. Always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음을 이용한 그런 표현인 것 같죠. 해석만 하면은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always가 발음을 하면 항상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항상 인천 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또 괜찮은 구조물이 하나 보입니다. 항상 이제 또 랜드마크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하나씩은 다 있죠, 그쵸? 네, 인천대공원도 이제 많이들 유명하죠. 여기 가운데 호수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네, 굉장히 큰 규모의 물이 있습니다. 뭐 호수 저수지라고 치죠. 그래서 요걸 가운데 끼고 이렇게 데크길처럼 돼 있어가지고, 데크길이라든지 아니면 산책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쭉 한 바퀴 돌면서 걷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풍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와서 보니까 아직 완전히 빨개지지 않은 나무들도 좀 일치어 보이고 해서 막 나쁘진 않네요. 오리도 막 있다잉. 지금 영상이 잡힐지 모르겠어요. 상쾌하고 좋네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다고 했는데 뭐 이만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그날 날씨나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다 싶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둘레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데크로 되어 있는 길도 있는데, 좀 이제 데크로 되어 있는 길이 뭐 짧다 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흙길은 아니고 이제 집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그런 길이잖아요. 이런 길로 해가지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편해요. 이 길을 걸으면은 조금 더 발에 무리가 가질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좋은 것 같고, 옆쪽으로는 이제 호수가 있어서 물이 있어가지고 계속 뭔가 물이 흐르는 소리, 뭐 분수 소리인지 그런 게 좀 들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역시나 꽤나 볼만한 단풍들이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네요. 한 번씩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출퇴근할 때야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부러라도 산책을 위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는 제가 여행지에 갔을 때를 제외하면은 잘 없는 일이기도 하죠. 뭐 요즘 뭐 다이어트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나와보면은 내가 왜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안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좀 공기라든지 아니면 분위기라든지.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시고 산책하시고 하시는 걸 보면은 약간은 뭐랄까 조금 반성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숨차게 뛰거나 그런 거는 전 못해요. 뭐 아시다시피 저는 산에도 잘 못 가고 언덕도 잘 못 타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느리게라도 걷는 게 뭐 괜찮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걷다 보니 이번에는 이렇게 조각공원 같은 것도 나오네요. 신기하네. 앞쪽에는 수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수석 돌 구경 하는 재미가 있었다면은, 여기서부터는 돌로 뭔가를 좀 만들어 놓고 깎아 놓고 하는 게 좀 몇 개 보입니다. 뭐 많진 않아요. 보면은 제가 미적 감각이 없어서 설명을 보지 않으면은 이게 뭔지 하나도 몰라요, 사실. 이건 의자 같네. 근데 누가 또 쓰레기를 버리고 갔네요. 문화시민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산책을 하면서 약간의 조각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많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조금 있는데, 그래도 한 바퀴 돌면서 구경하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 되게 디테일하면서 적나라합니다. 오, 뭐야? 남은 자라는 작품이래요. 그래, 너도 남아있구나, 혼자. 저도 뭐 혼자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호수를 반바퀴 돌았는데, 여기서 보이는 뷰도 꽤나 그럴싸하다. 그쵸? 지금 보시면은 저기가 살짝 저지대고 여기가 이렇게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고지대기는 해요.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 이제 데크길이 보이죠. 제가 흙길 따라서 산책을 했다면 저 길 따라서 이렇게 데크길로 이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랄까, 산책을 하기에는 아래쪽 길이 좋고, 대신에 이제 흙 같은 게 있으니까 좀 신발이 더러워질 수는 있겠죠. 많은 분들이 런닝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위쪽에 있는 큰 길을 활용하시곤 하는 것 같아요. 그쪽 큰 길 쪽. 뛰기에는 이쪽이 낫긴 하겠네요. 괜찮다, 그쵸? 지금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환경미래관이라는 곳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바람개비들이 쫙 이렇게 있네요. 환경미래관. 대충 읽어보니까 뭐 자연과 인간 문화를 이어주는 미래 환경, 뭐 이런 슬로건이 있는 곳인 것 같고, 아이들을 위한 장소라는 느낌이 강하죠. 여기 설명이 써 있습니다. 설명이 써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침 10시부터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은 휴무네요. 그리고 뭐 전망대도 있고, 그리고 실험실, 딱 보면은 사진에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장소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도 이런 데도 한 번씩 와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천대공원은 이런 식으로 공원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둘러볼 때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오셔가지고, 특히 이제 가족끼리 오면은 꽤나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재밌어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야? 은행이라네, 은행이. 머리가 은행잎이네. 은행이라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뭐야, 여기 설명이 써 있는데 아빠는 800년 된 나무, 저기 장수동에 살고 있다고 하고, 할아버지는 공룡이랑 살았대요. 너 대단한 친구였구나.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숲 체험원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뭐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봐요. 뭐 예약을 해야 되나봐요. 여기 오려면 인천의 공원 홈페이지라는 곳이 있는데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고,
지금까지도 숲이 많았는데 이런 체험원이 또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저쪽은 이제 백범 광장이란 곳인데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동상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어르신분들 이제 체조도 하시고 하시네요. 이런 장소가 있을 줄은 또 몰랐어요. 예, 인천대공원 내에 장미원이라는 장소가 있네요. 야, 장미인가 이게? 아, 장미네. 장미꽃이 막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11월이거든요. 11월 초인데 장미가 피어있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네요. 전 장미는 5, 6월에 피는 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면 이게 장미가 아닌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런 꽃들이 있네. 와. 근데 애들이 좀 시들시들한데 그래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예쁜 것 같습니다. 저 뒤쪽으로는 수목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가운데 이렇게 또 볼만한 분수가 있네요. 아, 인천대공원 넓기도 넓지만 넓은 만큼 볼거리도 꽤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생각 없이 산책하고 있는데 뭐 심심하진 않네요. 안산에, 제가 살고 있는 안산에도 뭐 공원이 여럿 있지만 이 정도 공원은 없어가지고 다소 좀 더 신기해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공원에서 잠깐 제 장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시간을 가지게 된 데는 살짝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갔다 온 직후에 DM을 좀 받았는데 해외여행 가실 때라든지 여행 중에 어떤 장비로 촬영하는지에 대한 DM이었어요. 이 DM은 제가 발리에 있을 때도 한번 받았던 적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요 DM을 받고 한번, 제가 그때 DM 받자마자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긴 했었지만 한 번쯤은 영상으로 다뤄봐도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그 두 분만을 위한 영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이런 장비를 쓰고 있다 정도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장비들도 있고 이번에 새로 추가한 장비도 있어가지고 한번 기회 삼아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봐요. 일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촬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장비는 지금 제 얼굴을 찍고 있는 이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가장 많이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핸드폰들이 성능이 워낙에 좋죠. 그렇다 보니까 주광, 이렇게 낮 같은 경우에도 촬영이 정말 잘 되고 밤에도 촬영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야간 주간 할 거 없이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사진이 정말 잘 나와요. 사진이 정말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이제 보통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뭐 아이폰만은 못하겠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 색감의 차이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색감보다는 이제 풍경이나 이런 걸 찍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담을 수 있는 갤럭시가 조금 더 저한테는 맞는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언제라도 꺼내서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장비를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그날 갑자기 꽂혀가지고 찍어야 된다 할 때는 핸드폰만 한 게 없으니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비는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도 촬영할 때 주력으로 사용했었던 요겁니다. 요거 DJI에서 나온 DJI 액션 2라는 그 액션캠인데요. 요거는 이제 모듈형 액션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듈형이 뭐냐? 지금 보면 이렇게 기계가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뗄 수가 있어요. 자석식으로 뗄 수가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액션캠의 본체가 되는 거고, 요 뒤에 액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요런 사이즈의 액션캠인데 요런 거를 쓰고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셀카를 찍을 때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석 형태로 모듈로 붙이게 되면은 요 렌즈, 요 액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셀카를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카메라를 찍었을 때 광각이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이 이제 얼빵만 딱 크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는데, 얘는 이제 요런 셀카봉,
이렇게 늘릴 수 있거든요, 조금. 이런 셀카봉이랑 사용하면은 딱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셀카를 찍을 수가 있고, 광각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비하면 좀 덜 얼박샷으로 나온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죠. 이런 식으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작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목걸이에다 붙이고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디캠이라고 하죠. 바디캠 장비를 따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얘는 바디캠 장비 없이 목걸이 형태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활용도를 생각을 한다면은 전 지금까지 그 액션캠의 용도로만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브캠이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할 때 찍다가 얘로 좀 찍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일본 여행을 가가지고 이거를 떨어뜨렸어요, 한번. 네, 한번 떨어뜨렸는데, 액션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 좀 좋아야 되는 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본체 모듈은 괜찮습니다만, 본체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액정부인데 이쪽에 영상이 잡힐지 모르겠네. 깨져가지고 금이 이런 식으로 쫙 갔거든요. 이게 금이 간 것만이라면 쓸 수가 있겠는데 금간 부분이 터치가 잘 안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번 떨어뜨렸는데, 제가 예전에 DJI 포켓 1을 써본 적도 있는데 걔는 짐벌이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걔도 한번 떨어뜨렸을 때 액정이 나가가지고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죠. 근데 얘는 액션캠인데 한번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나가가지고 제가 빅 상처를 받았거든요. 게다가 화면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터치에도 약간 지장이 생겼어요. 제가 이걸 DJI에다 물어봤는데 수리는 가능한데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할 생각이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 못 쓸 것 같고, 모듈형, 네, 모듈형 잘라가지고 얘는 이제 거의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모듈형인 얘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제가 목걸이에 달고 촬영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보시죠. 네, 지금부터 DJI 액션 2 지금 보일까요? 이 제품에 대한 그 목걸이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DJI 액션 2 했을 때 담았는데 그 영상이 지워져 가지고 그때는 못 보여드렸고,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게 되네요.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정부 파손이 좀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 예능 같은 거 보시면 바디캠이라고 연예인들 이제 요런데 가슴에다가 그 액션캠 같은 거 달고 다니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요런 걸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제품을 이제 몸에 달고 찍으시더라고요. 이제 바디캠이니까 이제 방송사 찍을 때는 막 멜빵 같은 거 메고 달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요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슴팍에 제가 목걸이를 달고 있고, 여기 가슴팍에다 플라스틱 같은 거 하나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 같은 걸 쓰지 않고도 이렇게 몸에다가, 제가 지금 목걸이를 일부러 좀 많이 낮춰서 배에 지금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난방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티셔츠면 이 정도까지도 이제 목걸이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난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단추를 피하려고 이렇게 내려놓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몸에다 붙인 다음에 거치해서 액션캠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찍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배에 붙어 있는 DJI 액션 2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일본 갔을 때도 DJI 액션 2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이거. 네, 가지고 갔었는데 목걸이를 안 가져갔어요, 바보같이. 이 목걸이에 자석 붙이는 이 패드를 안 가져가가지고 멍청하게 이렇게 바디캠으로서의 활용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배에 붙이고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 자석은 꽤나 짱짱하기 때문에 좀 띄어도 이렇게 띄워볼게요. 띄어도 몸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뛰면서 찍어도 떨어지진 않는다. 대신에 제가 지금 얇은 난방을 입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두꺼운 옷, 예를 들어 스웨터라든지 아니면은 두꺼운 옷을 입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바디캠을 하고 나면은 촬영하면서 손이 놀잖아요, 손이. 네, 손이 놀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스포츠를 한다든지 할 때 따로 뭐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없어도
몸에 이렇게 목걸이처럼 딱 붙이고 있으면은 시야랑 높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게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목걸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작게 식당에서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전히 현역으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액션2가 액정이 나가면서 새로 하나 구매를 한 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오즈모 액션3입니다. 오즈모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안 쓰죠. DJI 액션3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액션 카메라고요. 이건 제가 예전에 썼었던 그 DJI 오즈모 액션 1이랑 디자인이 똑같고, 새로 나온 액션 4랑도 디자인이 똑같죠. 이제는 아마 고프로처럼 이런 식으로 요런 균일화된 디자인을 사용할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요런 디자인이 좀 땅땅하고 잘 튼튼해요. 제가 원 썼을 때도 땅에 굴리고 여러 번 했었지만 조금 더 잘 뭐 버텨주기도 했었고 그렇거든요. 이제 발리 갔을 때 제가 오즈모 액션, DJI 액션 1을 썼었는데, 그때도 땅에 몇 번 떨어뜨렸었는데 뭐 나쁘지 않게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튼튼하고, 얘도 딱 만져보면은 아까 걔보다는 튼튼해 보여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실용성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고, 얘도 전면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셀카샷은 얘를 잘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DJI 액션2랑 액션3는 거의 동일한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질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DJI 액션4는 이거보다 센서가 좀 더 크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그 DJI 4K3 같은 경우 정말 사고 싶었는데, 네, 총알이 없어가지고 못 샀습니다. 네, 비싸더라고요. 비싸게 나왔어요. 얘는 3잖아요. 제가 이걸 산 게 언제냐면은 4가 나왔을 때 샀습니다. 이거 액션 4가 나왔을 때 3를 샀는데 4가 나오면서 3 값이 훅 떨어졌어요. 정가로 샀는데도 제가 어드벤처 콤보를 샀거든요. 어드벤처 콤보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화면에 나오는 짠! 요런 구성품들을 같이 주는데, 요런 구성품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약 한 4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으니까, 원래 60만원대였거든요. 한 20만원 정도가 저렴하게 구매를 했으니까 나쁘지 않게 구매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가 센서가 이제 2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화질적인 차이는 없을 거고, 아마 저조도에서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얘가 장점이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라면은, 첫 번째는 이제 충전이 빠릅니다. PD 충전이라고 하죠. 그 고속 충전이 가능해요. 얘는 충전이 상대적으로 좀 느리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얘는 그래도 충전이 좀 빠르기 때문에 나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충전이 빠르다는 거는 이제 잘만 가지고 다니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고속 충전이 가능한 보조 배터리 같은 걸 잘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방수인데, 사실 얘는 한 10m, 이것도 어디까지나 요 전면 액정부는 방수가 안 돼요. 얘는 방수가 안 되니까 얘 빼고 얘만 들고 들어왔을 때 약 10m 정도 방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15m, 16m 된다고 하는데 좀 더 방수가 잘 되죠. 근데 사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수영을 못합니다. 물에 들어가는데 발이 떨어지면은 거기까지가 제 인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폭우가 올 때,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좀 더 걱정이 덜 하긴 하겠죠. 그리고 저도 스노클링 정도 할 줄 아는데 발 닿는 데서 정도만 합니다. 고래도 들어갔을 때도 얘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DJI 액션 1, 그러니까 오즈모 액션 1을 사용했을 때는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 방수 하우징이라는 그 여기 위에 씌우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걸 씌워야지 제가 물속에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영상도 있었었죠. 제가 발리 갔을 때 그 워터파크, 그것도 다 오즈모 액션 1으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이 생으로 물속에 뭐 10m 넘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방수 하우징 같은 거 구매할 필요 없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뭐니 해도 이제 액션캠들, 예를 들어서 DJI 액션2라든지 액션3, 그리고 새로 나온 액션4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식 손떨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정말 손떨림을 잘 잡아줘요. 지금까지 보셨던 제 영상들 다 락스테디 1으로 찍었던 거기 때문에 뭐 흔들림 부분은 크게 불편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간이 되면은 이제 전자식 손떨림이 좀 방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흔들림은 잘 잡아줘요. 근데 이제 화면의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죠. 뭐 잔떨림이라든지 아니면 색상 번짐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요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보통 밤에 쓸 때는 이렇게 셀카를 쓸 때 정도만 활용을 하지, 그 외에는 잘 활용을 하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야간 촬영을 한번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걸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로 찍은 거, 그리고 DJI 액션2, 액션2 3로 찍은 거를 한번 좀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게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저의 야간 촬영 메인 카메라인데 액션캠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각이야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좁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야간은 얘가 좀 더 잘 찍히는 것 같아서 주로 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22 울트라. 지금 23도 나왔고 아이폰 15도 나오고 뭐 계속해서 새로운 폰들이 나오는데 여전히 현역으로 굴리기에는 이 녀석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과값이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DJI 액션 2의 저조도 촬영입니다. 같은 포인트샷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캠 중에서는 얘가 액정이 가장 작아서 진짜 이거는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이런 촬영 결과물이 나옵니다. 네, DJI 액션 3의 저조도 촬영 테스트입니다. 네, 4K 60프레임이고요. 조그만 액정으로 보니까 이게 잘 나오는지 어떤지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 거죠. 짜잔.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야간 촬영할 때는 이런 액션캠들이 좀 약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주간 촬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수한 상황에서는 얘네만한 게 없죠. 그리고서 얘랑 얘가 이제 제가 액션캠이 두 개가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듈형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평상시에는 얘를 잘 활용하면서 촬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화질도 꽤 맘에 들게 나오기도 하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얘를 살 때 고프로 10이랑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고프로 12가 나오면서 10이 금액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프로를 살까 말까 많이 했는데 고프로가 또 고프로만의 좀 예쁜 색감이 있거든요. 이제 마치 갤럭시와 아이폰 비교하듯이 고프로만의 예쁜 색감이 있는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얘가 이게 너무 좋아요. 보면은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이 셀카봉에다가 제가 이걸 달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탁 하면은 자석식으로 붙습니다. 게다가 쉽게 막 흔들어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뗄 때도 이렇게 자석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떨어지죠. 요거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요거 하나 때문에 제가 DJI 액션 2 때도 같은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 때 써보고 너무 편해서 3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고프로였다면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막 감아가지고 막 풀어가지고 어우 저는 귀찮아서 못해요 그런 거는요.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지금 제 몸에 달려있는 이 장비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이크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녹음기인데 소니의 제품이에요. TX 뭐 그런 제품인데 요거는 제가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지금 당장 제품의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요거는 이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쓰시죠. 유튜버 분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얘는 이제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녹음을 해주는 게 아니고 녹음을 해서 mp3 파일을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영상을 편집할 때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질은 굉장히 좋고 다양한 모드가 있어서 다양한 모드에 맞춰서 음질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번거로움 때문에 잘 안 씁니다. 그래도 제가 전에 사용했었던 마타 스튜디오 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리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떨어진 만큼의 이제 좀 음질의 떨어짐이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이제 등을 돌리면은 수음을 안 듣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걸 활용하다가 갖다 버렸는데 활용도 몇 번 안 했죠. 몇 번 쓰다 갖다 버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죠. 따로 녹음을 딴 다음에 합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제 미터가 뭐 100m가 떨어지든 200m가 떨어지든 충분히 그 녹음을 해서 영상에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걸 활용하고 있고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듣고 있는 목소리도 지금 이 녹음기로 따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모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단지 얘가 좀 비쌉니다. 제가 얘 살 때 큰 맘 먹고 샀어요. 17만원? 18만원 정도를 구매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 하는데 장비에 17만원, 18만원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왜 호들갑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지갑이 얇은 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장비 하나하나 구매하는 게 굉장히 크게 부담이 돼요. 지금 보시는 이 액션2랑 액션3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렴할 때 샀습니다. 액션3가 발매됐을 때 액션2가 그 금액이 떨어졌었거든요. 저는 그때 샀어요. 그리고 액션4가 나왔을 때 이 액션3를 샀죠. 다 할인받아 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제품을 사서 쓰는 것도 좋고, 뭐 더 신제품이 좋은 기능과 좋은 화질을 보여줄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와, 참 주머니 사정이 얇아서 이런 부분이 불편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가끔씩은 하는데, 뭐랄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또 들어요. 우리 흔히 많이 아시는 여행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땡땡 보틀님이라든지 뭐 땡튜브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그렇게 많은 카메라, 그렇게 좋은 카메라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제가 즐겨보는 땡땡 보틀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행을 하실 때,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컨텐츠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여행하시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한 액션캠 2개 정도만 쓰시는 것 같아요. 딱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양질의 영상을 뽑아내시죠. 화질도 화질이고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상황과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재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화질과 이런 것보다는 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는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DSLR이라든지 아니면 미러리스 같은 초고화질을 담을 수 있는 영상 장비를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360도 카메라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그런 걸 하나씩 사고 싶었어요. 안 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저 좋은 장비를 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은 그런 장비를 쓸 수가 있을 정도로 제가 윤택하지 못합니다. 윤택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저렴한 장비들, 그리고 좀 쌀 때 구매했던 장비들,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또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 하나로라도 또 찍으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런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좀 그래도 전문성 있게 찍어보자, 그리고 나름 이제 여행 전문가라는 타이틀 달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이미 뭐 강의도 하고 또 책도 내고 했지만 여행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전문가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장비들에 대한 부분에 욕심은 항상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지금은 이런 장비들,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영상 이제 요거 보고 이제 한국 여행 영상 몇 개 더 지나고 나면은 또 제가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이거든요. 베트남 영상도 이런 장비들을 계속 활용해서 찍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찍게 된 게 제 장비를 궁금해 하시는 두 분 때문에 찍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또 하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네요. 이제 인천대공원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인천대공원 산책,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유튜브 촬영 장비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뭐 공원 촬영만 하면은 뭐 영상이 길진 않았겠지만 촬영 장비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무진장 길어졌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신 분이 계신다면은 정말 감사한 마음일 뿐입니다. 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영상 이번에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장비들 좀 보여드렸지만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장비는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장비 탓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장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영상의 그런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볼만한 영상인가, 꿀잼 영상인가, 정보가 있는가,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많은 부분을 느끼고 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라도 더 좋은 장비가 있으면 구매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오즈모 포켓3 정말 갖고 싶은데 뭐 그거는 언젠가 살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천대공원도 규모가 꽤 크고 넓어서 산책하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 뭐 구경할 것도 많고, 단풍은 좀 아쉽네요. 제가 11월 초에 왔는데 단풍은 좀 많이 진 상태이기도 하고 해서 다소 좀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